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성북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성북구민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그날까지 한 권 한 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 톡투유 20동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김지연, 이채원입니다. 스튜디오로 가는 길에 죽을 먹었어요. 죽은 몸이 아플 때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몸이 아닌 마음을 위로받고 나았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화해내느라 버거웠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너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건네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 길로 나의 아픔을 남의 일이라 생각지 않고 오랫동안 곱씹어 생각해주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친구가 되어주세요. 나 또한 당신처럼 따뜻한 죽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요. 정성을 담은 죽처럼 당신의 아픔을 함께 할게요. 11월 21일 사람책 도서관 시작합니다.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 듣고 오실게요. 선선한 바람이 부는 여름밤 어둠으로 물든 하늘엔 식은 공기만 있어 풀벌레 우는 소리 그네에 앉아 듣는 여름밤 그늘이란 없는 따가운 햇살 같던 나의 일상 긴 오후가 가버리고 하루의 끝자락이 있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나의 하루를 아직 끝내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어.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슬며시 눈을 감아 무더웠던 나의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여름밤 향기로운 바람이 불면 살며시 미소를 지어 무더웠던 나의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여름밤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무모함으로 만들어가는 올바른 세상 이야기라는 책 제목으로 사람책 도서관의 사람책 세 분을 모시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팀 DOPP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맡았던 길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 DOPP에서 무모함과 실천을 맡았던 이경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 DOPP에서 총무와 감성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감성. 하우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2팀, 우리 팀 마지막 방송인데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자리 채워주셔서 네. 또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막 웅성웅성한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번 네. 방송하면서는 또 네. 처음이었죠. 맞아요. 최대가 두 분이셨는데. 네, 맞아요. 자기소개도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DOPP라고 하셨는데 DOPP가 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DOPP는 독도 프로텍티브 프로젝트의 줄임말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직접 지은 이름이에요. 이제 당시에 군복무를 하고 있었던 저랑 전역했었던 경준이랑 이제 군복무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화생방 상황에서 MOPP라는 임무형 보호 태세를 이제 개명해서 DOPP란 이름을 지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관광보다는 여행이라고 하고 싶었고 저희는 이제 가진 게 무모함밖에 없으니까 사회에 또 관심도 많았고 우리가 가진 무모함으로 좀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독도에 관련된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DOPP를 이제 결성하셨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인터넷에 이제 DOPP를 검색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독도협회 SNS 기자단이 뜨더라고요. 이제 그 DOPP랑 기자단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미국 자전거 여행을 계획을 하고 이 2달간의 여행을 어떻게 하면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경준이랑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독도를 주제로 자전거를 타면 어떨까 해서 이제 저희가 계획서, 그러니까 후원 요청서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후원 요청을 했던 단체 중에 하나가 독도협회였어요. 독도협회에서 이제 저희의 메일을 받으시고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너네가 한번 너네의 뜻을 한번 펼쳐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독도협회의 SNS 기자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지원을 받고 너네의 꿈을 펼치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이제 SNS 기자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제 여행이 일단 순수하게 하고 싶었고, 이제 그거로 이제, 그럼 자전거를 한번 타고 해보자. 근데 그냥 가긴 좀 그러니까, 뭐 독도 이제 알려보자. 이렇게 해서 조금, 어떻게 말하면 빌드업이 이렇게 돼가지고 되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그 독도라는 어떻게 말하면, 굳이 독도여야 했던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약간 독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사실 저희도 독도라고 하면 약간 켜케묵은 이야기나 가십거리로 좀 요즘에 많이 느껴진다고 저희가 느꼈어요. 그래서 네. 또 저랑 태진이랑 처음에 얘기하면서 서로의 관심사가 알게 모르게 독도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또 우영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군 전역 이후에 나라에 대한 애국심 이런 게 좀 약간 불타오를 때 네. 그때 얘기가 또 좀 잘 돼가지고 독도라는 아이템 자체를 뭉치게 됐고 또 독도라는 아이템이 일본에서는 되게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많이 하고 이렇게 돈도 많이 쓰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못 느꼈어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모함밖에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서 독도라는 그런 키워드를 잡게 된 것 같아요. 되게 개인적인 그런 꿈 같은 거를 사회적으로 좀 발산을 시키면서 이걸 기획적으로 풀어낸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네.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질문지를 읽으면서 저도 문화기획 쪽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런 기획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거든요. 네. 영광입니다. 국내 이렇게 대장정도 아니고 미국이잖아요. 맞아요. 네. 미국을 또 이렇게 갈 생각을 자전거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네, 그럼 그 미국에 가셔서 종단을 할 때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이걸 이제
종단하기 여행을 시작하기 전이랑 후랑의 프로젝트가 나눠져 있고 여행 중간까지 해서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행 전에는 협회 이제 대한민국 독도협회에서 도움을 받기도 했고 저희가 배지를 만들어서 크라우드 펀딩 진행하면서 이제 모금을 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여러 후원 업체에 만나서 자전거나 뭐 이런저런 많이 후원 제품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현지에 가서는 저희가 만들었던 배지랑 저희 이야기를 가지고 독도랑 한국에 관해서 만나는 이제 현지인이랑 거기 계신 동포분들한테 이야기를 전했고 이제 갔다 와서는 뭐 부스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계속 부스나 이런 걸 뭐 네, 하시면서 여행 끝나고 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부스는 지난달에 중앙대학교에서 운영을 했었고 또 국민대학교에서는 이 친구가 하고 있는 동아리원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했었고 이제 저희 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독도의 이야기도 좀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시기 전에 막 여기 여러 가지 뭐 물품도 받고 준비하시면서 가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나눠줘요? 그냥 랜덤하게 붙잡고 뭐 독도 아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 아,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네. 자전거 타면서 네. 이게 저희가 미국을 가보다 보니 가니까 자전거 여행을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이제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 여행객 혹은 저희가 이제 매일 밤마다 텐트를 치면서 캠핑을 했었는데 그때 캠핑을 하면서 만나는 친구들 혹은 저희를 이제 집으로 초대해줘서 하룻밤 묵게 해주는 그런 친구들한테 저희가 만든 배지랑 카드를 나눠주면서 독도 이야기도 하고 또 한국 이야기도 하면서 저희만의 방법으로 독도를 알렸습니다. 언어가 먼저 됐어야겠네요. 언어는 사실 이게 언어라는 게 말하는 언어 말고 비언어적인 것들 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생존 또. 영어 가능한데 그거를 충분히 사실 저희 근데 셋 다 미국도 처음이고 외국으로 자전거 여행 간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네. 처음 어차피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도움 준 사람도 우리가 뭐 보답 작게나마 그쵸. 의미 있는 선물하자 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많이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단지 돌리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하나하나 약간 소중하게 건네주는 그런 네, 느낌. 네. 저는 약간 이거를 보면서 상상을 한 게 이렇게 자전거에 이렇게 막 깃발을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가면 사람들 이렇게 주목하는 그런 거를 상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말고 그것도 하셨어요? 저희가 세 명 다 옷을 맞춰 입었는데 자전거 여행객들이라고 해서 저희처럼 옷 맞춰 입고 깃발 꽂고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신기해서 자전거 대놓으면 와서 말을 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 얘기도 하고 독도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주목받는 모습으로 다니면은 응원도 많이 받으셨겠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막 먼저 말 걸기도 좀 네. 그런 자신 없고 쭈뼛쭈뼛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먼저 다가와서 저희한테 말을 걸어주고 그거 이제 저희가 답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구나 이런 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그분들이 뭐 한국이다, 독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나요? 거의 없었죠. 없다고 말하는 게. 독도뿐만 아니라 한국을 모르는 외국인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 자체를요? 네, 한국 자체를 모르는 외국인들도 많았고 K-팝 힘내야 되겠네요. 한국을 알더라도 독도를 알고 있는 외국인은 조금 거의 드물었죠. 그냥 한 2명, 3명 만났나 거의 여행 일본인 중에. 친구 한 명 알고 있었고 나머지 진짜 그냥 모른다고 할 싶은 게 맞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 아예 모르고 멕시코에서 그때 좀 월드컵 때문에 조금 이제 한국 아는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섬 한국이란 나라도 사실 좀 생소하다면 그들한테 그 작은 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독도라는 섬을 소개를 할 때는 다들 어디 있는 섬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크고 작고 이런 걸 아예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희한테 독도가 어디 있냐고 지도로 보여달라고 이렇게 핸드폰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작은 지도에서 독도를 이제 확대해서 네. 조그만 섬이 하나 나오니까 이 작은 섬을 두고 왜 너네가 싸우냐고 저희한테 묻기도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나요?
독도가 근데 사실 이렇게 지도로 보이는 가치 이상의 가치가 네. 저희 한국인들한테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뭐 자원적인 가치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독립의 상징이고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얘기해 주니까 뭐 우리가 73년 전에 뭐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그때 이후로 해방이 됐으면서 지금도 계속 가져가려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그 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줬고 또 멕시코도 식민지 역사가 있으니까 미국도 독립에 대한 그런 역사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되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되게 뜻깊은 그거를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웠을 건데 사실 한국말로 설득하기에도 막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쓰면 네.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막 아, 이렇게 주저리 그래요? 주저리 설명하다가 끝에 가서 한국 프라이드다, 이거 한국인들의 프라이드고 아. 그래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면 금방 이해를 하고 하더라고요. 꿀팁을 하나 나중에 또 설명을 할 때 슬라이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긴 한데 이 여행이 그 독도를 알리는 여행이기도 하고 진짜 여행이기도 했잖아요. 여행으로서는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사람마다 이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미국이랑 멕시코란 나라 자체에 대해서 처음 가봤으니까 고정관념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아예 그냥 깨져버리고 또 한국에서는 이제 얘가 뭘 하면 되게 많이 신경 쓰이고 뭐 좀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런 남 눈치 많이 보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런 약간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거의 그게 없는 거예요. 남 눈치 안 봐도 되고 전 정원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셨나요? 처음에 미국이나 멕시코에 관해서? 그 저희가 한국에 있으면 소식을 듣는 게 네. 미국 총기 난사 있고 맞아요. 뭐, 네. 뭐 네. 멕시코 갱단 있고 네. 이러니까 그거에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거의 보지도 못했고 그냥 사람들도 너무 저희한테 잘해주고 이래가지고 고정관념이 아예 깨졌습니다. 어떠셨어요? 태진 씨나. 저 같은 네, 우영 씨. 경우는 이제 저희가 처음 목표했던 거리가 3,500km에서 4,000km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60일 동안 자전거를 달리는 거였어요. 네. 처음 이제 시애틀에서 출발할 때는 저희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 또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었거든요. 할 수 있을까? 60일 동안 잘 버틸 수 그죠.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하루하루 이제 저희가 목표에 나간 양을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멕시코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걸 60일 동안에 이제 라이딩을 하면서 나도 그냥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영 씨는 어떠셨나요? 가기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해서 네, 그런 것도 좋고, 네, 그렇죠. 여행이 이제 어떤 음. 의미로 나에게 다가왔는지. 사실 가기 전에는 이게 되게 나라를 위한 일이고 그리고 뭐 그렇게 말하기 부끄럽지만 나라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좀 힘들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갔어요. 갔는데 막상 가니까 거의 하루하루 오늘 어디서 자고 오늘 어디서 먹어야 되고 여기 얼마나 가면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고 이런 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 3명 다 별 것도 아닌 사소한 걸로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좀 많이 싸웠. 저라는 인간의 이제 밑바닥을 보기도 하고 저가 좀 볼 때 한심하기도 하고 내가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도 문득 들 때도 있고 근데 갔다 오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해지진 않았는데 저는. 근데 그래도 조금은 저를 좀 잘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게스트를 보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저는 이번 여름에 국토대장정을 갔다 왔거든요. 오. 근데 국토대장정은 이게 다 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지원을 해줘요. 막 밥이랑 이런 게 네. 휴식지, 중식지 가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막비 오거나 이러면 진짜 힘들잖아요. 네. 그런 거 다 어떻게 해결하시는지가 전 너무 궁금해요. 먹고 자고 싸는 문제까지. 해결 잘 못해서 한 4일 못 씻은 날도 있고 잘 못 씻은 못 날. 먹는 날은 그냥 그 이것저것 빵으로 때우는 날도 많고 아침은 거의 빵으로 때웠었고 그냥 현실 닥치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해먹기도 하셨나요? 저희가 코펠이랑 버너를 챙겨갔어가지고 대부분의 날들은 이제 저희가 저녁장을 봐서 이제 밥을 해 먹었고요. 그렇지 않은 날에는 그냥 전날에 사둔 빵이나 바나나 같은 걸로 그냥 끼니만 때우고 잠자고 이런 식으로 나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가기 전에는
가서 햄버거 물릴 때까지 먹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버너하고 들고 가니까 이제 글로서리 갈 때마다 쌀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더 많이 먹었어요. 한국보다 더 많이 먹고 고추장에다가 멸치 넣어서 비벼 먹은 적도 있고. 역시 밥심이 네. 빵을 이길 수 없죠. 이거는 아까 했던 얘기 중에 잠깐 들었던 얘기 중에 얘기인 건데요. 아까 뭐 거의 한국이나 독도에 대해서 거의 모르셨다고, 근데 일본인 분이 한 분 아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예민하신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그닥 관심 없는 뭐 친구들도 있고 이런데 그 일본 분은 어떠셨나요? 그때 만났던 일본 분 친구가 이제 맨 처음에는 저희가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사실 그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말해야 되나 이게 그죠. 다 반감이 말할 있을 수도 반감이 있으니까. 있을 것 네.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셋이서 얘기했죠. 셋이서 이거 그냥 말할까 얘기하자. 우리가 뭐 재준 것도 아닌데 해야 될 거 하는 건데.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맨 처음에 이제 독도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다케시마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뭐 우리가 이런 거 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자기도 응원을 한대요. 사실은 자기는 일본 사람이지만 너네만큼 이렇게 그만큼 강하게 다케시마, 그러니까 걔네들 말로 다케시마로 하는데 독도를 원하지는 않고 너네들 하는 거에 응원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사실 한국인들 보면 독도 하면 당연히 우리 땅이라는 게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는 진심이랑 일본에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지만 그런 개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이랑은 비교할 수가 별개. 없겠구나. 우리가 비교할 수 없겠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죠. 이건 진짜 최근의 이야기인데 네. 거의 첫 주 3일째 된 날 태진이 그 페달이 아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파티장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해서 도와줬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정말 자기 트럭에 싣고 자전거 싣고 가서 수리점에도 해주고 수리도 해주고 자기 거기서 재워도 주고 아침밥도 주고 되게 잘해줬거든요. 그냥 네. 아무한테나 간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진짜? 페달 고장 났는데 좀 고쳐줄래? 아 정말요? 그분도 뭐 그냥 원래 자전거 타시던 분이셨어요? 그분도? 아니요. 자전거를 타고 있던 게 아니라 싸움하면서. 그 주에 그 달이었나? 아마 결혼식을 앞둬서 친구들이랑 파티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아 저희는 이제 자전거를 페달링을 할 수 없으니까 자전거를 그냥 끌고 끌고 가고 가서? 있던 상황이었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네. 어떡하지 하다가 저 파티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그냥 다짜고짜 자전거를 끌고 가서 나 좀 도와줄래?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오더니 철사로도 감아주고 테이프로도 감아줬는데 이게 잘 안 붙는 거예요. 네네. 결국에 이제 용접까지 해주면서 제 자전거를 이제 고쳐주려고 했지만 결국에 안 고쳐져서 친구가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고 다음날 이제 내가 차로 바이크샵을 데려다 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신기한 체험이네요. 네. 그거 그냥 선뜻 어떻게 보면 되게 낯선 동양인 네. 세 명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거기서 자고 또 그 바이크 다음 날 근데 샵까지 일요일이었어요. 바이크샵이 거의 다 문이 다 닫고, 네. 한 세 군데 가가지고 그 세 번째인가 고쳤던 네. 것 같은데 고치는 동안도 또 자기 일하는데 막 구경시켜준다고 하고 막 데려가고 우와. 자기 일해야 된다고 자기 형 부른다고 이 형이 너네 데려다 줄 거야 하면서 형도 또 알게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중요한 게 그분의 아버지의 엄마니까 외조모가 일본인이시고요. 네. 되게 잘해줬는데 네. 또 이것도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친구가 그 현지에서 시애틀에서 그 MMA 선수거든요. 그 격투기 하는 선수인데 네네. 시합을 한다고 글이 올라온 거예요. 페이스북 SNS에. 네네. 근데 그걸 봤는데 거기에 자기 체육관 티셔츠를 맞췄는데 여기에 전범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솔직히 모르고 했을 거다. 모르고 했을 거다. 이걸 뭐 외조모가 일본인이 하지만 이건 몰랐을 거다 하면서 메시지를 열심히 썼죠. 이제 이 전범기 너네가 사용한 이 이미지는 너네 몰랐겠지만은 뭐 하켄크로이츠 같은 그런 의미다. 이거 그런 되게 안 좋은 네네네. 의미를 한국인한테 가지고 있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안 좋을 거다.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한 네. 이틀 3일 없다가 갑자기 알겠다고 와가지고 수정하겠다고 최근에 답을 받았어요. 와, 그게 진짜 근데 쉬운 게 아니잖아. 어떻게 말하면 커스텀으로 다 만든 건데. 네. 와, 진짜. 와, 근데 그 친구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도움도 네, 받고. 3일째. 3일째면 이틀 3일. 정말 저희가 그 외에도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잠깐 쉬어가도록 할게요. 추천해주신 음악이 있으세요? 어떤 음악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 혁오의 네, 맞아요. 2002 월드컵인데 네네. 일단 노래 비트가 되게 신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하면서 힘들 때 많이 들었었고 이게 좀 힘이 되거나 네. 약간 기분 전환용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저희도 이 음악 들으면서 이제 더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혁오의 2002 월드컵 듣고 오시겠습니다. 넌 놓고 보던 검은 학생 머리 괜히 뽑아보던 우리 그런 사이 유난히 하얀 얼굴만 받아온 나지 우유 색깔 우유 먹던 날 유독 잠이 자던 소리 항상 배겨있던 교회형의 젊은 딸 그래도 눈은 나 보는 것 같아 자꾸 날 가지고 놀리던 그 밤 무튼 그래서 나는 좋다야 When you die I'll be next to you When you drown And I'm drawn for you You're sad Can I see you blue You're naked I'll be coming through When you die I'll be next to you When you drown And I'm drawn for you You're sad Can I see you blue You're naked I'll be coming through 조금은 붉은 밝게 물든 머리 괜히 나도 같이 물들어가는 날 마침내 다가오는 손을 지나 입이 먼저 갔던 우리 그런 사이 한 번 떨어진 건 실수해요 같이 떨어지던 너를 갔던 밤 저리도 눈은 날 보는 것 같아 그건 일기 위해서는 넌그말 그래서 나는 좋다야 When you die I'll be next to you When you drown And I'm drawn for you You're sad Can I see you blue You're naked I'll be coming through When you die I'll be next to you When you drown And I'm drawn for you You're sad Can I see you blue You're naked I'll be coming through 혁오의 2002 월드컵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신나는 음악인데 이거 진짜 다 자전거 타면서 들으면 진짜 신났을 것 같아요. 막. 네. 저희가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거 외에도 아직 전해주시고 싶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또 기억나는 뭐 사람들이 있으실까요? 한 번은 그 캐넌 비치라고 미국 서부에 있는데 거기가 되게 유명한 관광지인 거예요. 세계 몇 대 선셋 관광지여서
숙박업소가 되게 많고 저희 같은 사람이 잘 캠핑장은 막 1년 전에 예약이 차 있고 이랬는데 저희는 근데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면은 이제 최대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보고 셋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보고 안 되면 이제 최대한 현지인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스마트폰이 아무리 똑똑하지만 현지인들의 그런 그 노하우나 못 이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한 번은 캐논비치 도착했는데 그날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4일 동안 아마 못 씻은 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어디서 씻고 어디서 자고 싶었는데 그래서 일단 자전거 타고 있는 어떤 할머니한테 일단 그냥 무작정 갔어요. 근데 여기 혹시 캠핑장 있냐고 우리 없는 거 알고 있는데도 혹시 몰라서 한번 물어봤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막 자기가 구글 맵 지도로 막 검색을 하더니 직접 전화를 몇 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자리가 없는 게 맞는데 예약이 다 끝나서 네, 그 아줌마가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주인분이랑 그래서 자리가 하나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카운터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공터에다가 그냥 너네 잘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했는데 근데 더 웃긴 건 그 뒤에 저희가 텐트를 다 치고 있는데 프랑스 친구 3명이 또 온 거예요. 그 친구들도 이제 저희보다 더 대책이 없던 거죠. 그래서 그 주인분이랑 계속 우리 잘 데 없는데 어디 뭐 안 되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셋이 재밌게 놀고 있는데 보이는 거라서 쟤네 우리가 그냥 우리가 타서 넣어. 자리 그냥 같이 좀 이렇게 우리가 땡겨가지고 같이 쓰자 해서 얘기해서 그날 같이 놀면서 그 프랑스 친구 3명이었어요. 그쪽들도? 네 자전거 여행하는 그러면 6명이서 이제 그 어떻게 말하면 조금 좁아지잖아요. 텐트가. 사이트가 조금 네. 좁아졌어요. 아, 정말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우리끼리 이거 얘들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뭐 하지 하다가 우리 텐트 빨리 치기 할까 했는데 경준이가 텐트를 빨리 치는데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때 3일 차였는데 나한테 텐트 빨리 치기 하자고 우리 그 내기 하자고 했는데 동영상 찍고 막 놀았었는데 네. 결국 졌어요. 내기의 대가는 뭐였나요? 뭐였지? 물 한 병 줬던 걸로 시원한 물 한 병. 아, 그 프랑스 친구들도 그런 자전거 횡단 이런 걸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게 네. 자전거 횡단이고 횡단은 아니고 여행객들이었는데 아, 네네. 자전거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위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네네. 그게 국토 종주에 한정돼 있는데 미국이라던가 유럽은 땅이 넓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문화적으로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의 생각으로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그분들도 약간 여행의 개념으로 뭐 왔다가 정말 잘 데가 없으니까 거기 왔다가 이제 만나신 거네요. 네. 와, 진짜 신기한 인연입니다. 네. 또 혹시 또 기억에 있으실까요? 나시는 분들? 저는 저희한테 선물을 줬던 외국인 독일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그 반대편에서 저희가 한참 비를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외국인 친구를 한 명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반갑다고 막 손을 들면서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옆에 차가 오나 확인하더니 저희 쪽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서로 나누다가 넌 어디 가니? 우린 어디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멕시코를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다들 못 믿더라고요. 어떻게 멕시코까지 자전거 타고 가냐고. 이렇게 막 놀라서 그냥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그 친구는 이제 오레곤주 여행을 다 끝난 상태였고 저희는 오레곤주를 이제 막 들어간 입장이었어가지고 너네 그러면은 이 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가져볼래? 라면서 저희한테 보여줬었어요. 근데 네네. 그 지도가 이제 저희가 가려던 코스에 있는 그 길에 캠핑장이 이제 다 적혀 있는 캠핑장 정보가 다 들어있는 지도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으면서 원래 그 전에는 저희가 어디서 자야 될지 얼마큼 가야 될지 계획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지도를 받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날 갈 목적지가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그 캠핑장 근처까지는 오늘 여기까지 가자 막 이런 네. 식으로. 와. 그래서 이제 그 지도를 대단하다. 바탕으로 저희가 하루하루 계획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독일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는 그 지도를 주고 호련히 이제 갈 길을 가고. 네, 저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도 자기도 아마 기억상 오레곤주가 며칠이 남았어가지고 자기 부분에 핸드폰 사진 찍어가지고 나머지 저희 주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핸드폰 보면서 가버렸어요. 네. 또 여행객들끼리 그렇게 주고받는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대책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무계획으로 가는 네, 게 또 무계획은 아닌데 예상했던 거랑 많이 달라가지고 그쵸. 이제 그 친구가 줬던 게 좀 저렴한 캠핑장이 있는 거고 저희가 받은 거는 스테이트 파크 아니면 사설 캠핑장까지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조금 저희한테 가격대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지도가 고맙기도 했고 또 그 친구 말고도 어떤 커플들한테도 막 지도 받고 지도 계속 봤는데 그 친구가 추천해 준 데 가니까 또 경로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또 한 4번 5번 만나니까 친구 돼가지고 우리 집에서 하루 자라 해서 거기서 하루 자기도 하고 막 인연 되게 많이 맺었던 것 같아요.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막상 가셔서 진짜 많이 도움을 되게 랜덤하게 많이 받으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이번 그 60일 동안 저희가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게 하루하루 운이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이렇게 도움을 줬던 경험은 있나요? 그 방금 말씀드린 멕시코 아. 독일인 친구도 자전거에 네. 그 세우는 스탠드가 되게 아. 다자가 풀려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유광 렌치로 그 친구 공구가 없어가지고 조여주기도 하고 한 번은 가다가 어떤 네. 아저씨가 자전거 펑크가 나서 끌고 가고 있길래 자전거 세워가지고 펌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튜브는 가라앉는데 그래서 저희가 바람도 넣어주고 나름대로 도움을 줬던 경험도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진짜 와. 여행이란 게 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는 되게 조용하고 이런 성격인데 막 여행을 가면 되게 막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걸기도 하고 도움도 많이 주고받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가서 또 한인회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또 그에 관련한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실까요? 한인회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사실 외국인들도 만나고 아니면 저희끼리 그냥 산에서 비박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나라랑 역사를 위한 일인데 되게 조금 한정적이고 일시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전해주고 싶고 저희 프로젝트 목표가 지속성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속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우리 이야기를 드리고 독도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응원을 받은 다음에 그분들도 뜻을 같이 한다면 나중에 저희가 가고 나서도 독도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LA 한인회 컨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를 좋게 봐주셔서 광복절 날 저희가 LA에 도착을 해서 그 PPT 발표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그 할수 와중에 네. 광복절 날이요, 그것도. 네, 그래서 네. 그때 광복절. 방송국에서도 많이 왔어가지고 저희 인터뷰를 해주시고 그 인터뷰한 영상이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안에 있는 그 방송으로 다 송출이 됐어가지고 저희를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알아봐 주시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뉴스에서 본 것 같다고 하고. 우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큰 행사에 또 PPT 발표를, 와. 진짜 그 3명의 힘으로 그렇게까지 했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운이 좋아갖고 겸손하신. 네. 2달 동안 또 이렇게 하셔서 너무 사실 체력적으로도 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체력은 네. 여기서 제가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가기 전에 저희끼리 자전거가 따로 없어가지고 하고 있다가 일주일 전에 구매를 할까 말까 끝까지 고민하다가 이제 극적으로 후원 업체가 생겨가지고 자전거를 후원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맞춰본 게 한국에서 맞춘 게 한 번인가 그 정도가 끝이었고 이제 거기 가서 발 맞춰보자 이제 진짜 좀 무작정이었죠. 가가지고 했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초반에 타시면 보통 엉덩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그쵸, 저희도 그쵸. 엉덩이 엄청 아파가지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달려야 되는 키로수를 모르니까 일단 무작정 달리자 하다 보니까 도착을 했는데 이제 뭐 숙소를 못 찾게 되고 그럼 이제 그냥 여기서 산에서 자자 해서 그냥 산에 몰래 들어가서 텐트 치고 자고 뭐 이랬던 날들도 그 전까지는 자전거를 아예 안 타셨던 거예요? 저는 안 탔었고요. 이 친구 2명은 국토 종주를 한번 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리고 취미로도 한 번씩 아. 타기도 한다고 들었었어요. 엄청 힘드셨을 것 같네요. 2달간 이렇게 하고 나셨을 때 끝나고 나면 또 막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끝나고 났을 때. 좀 시원섭섭한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독도라는 아이템 자체가 어떤
의무감 이런 거에 대해서 의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되게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런 후원 업체도 어떻게 컨택이 잘 되고 해가지고 이제는 진짜 자부심으로 다가오고 또 귀국해서도 더 열심히 한번 어떻게 행사를 뭐 진행해 볼까 이런 욕심을 갖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요. 태진님은 어떠셨나요? 이번 그 2달간의 여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자신감을 토대로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저의 능력을 좀 기른 것 같아서 한 단계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영 씨는 어떠세요? 이번 경험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금 막막하게 여겼던 것들이 단계적으로 잘라서 들어가다 보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시도하는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고등학교 친구들 아니면 대학교에서 만나는 분들한테 저희 이야기 전해드리고 조금 자극제가 돼서 저희 같은 활동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뭔가 끝나고 나면은 현실로 돌아오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아닌가? 이게 귀국을 하니까 저희가 바로 개강을 했거든요. 다시 이제 또 똑같이 학교 가고 밥 먹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샌가 금방 또 적응해 버려서 근데 거기 있을 때는 한국 생활이 그립다가 또 한국 오면 또 거기 생활이 그리워요. 맞아요. 그럴 것 어디든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궁금한 게 저는 이제 걸어서 대장정을 했었는데 네. 자전거로 꼭 했어야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자전거 말고 다른 수단도 없나? 걸어. 근데 자전거를 저희가 선택을 했었던 거는 네. 그 20살 때 저희가 국토종주를 한번 했었는데요. 서울에서 해남 가고 해남에서 부산까지 총 12일 동안의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저희한테는 엄청난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자전거로 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얻었었고 이제 그때 저랑 경준이랑 나눈 농담으로 다음번에는 이제 해외를 자전거로 여행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였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자동차로 갈 수 없는 구석구석까지 그쵸. 느릿느릿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독도를 알리는 데 있어서도 그냥 좀 굵직굵직한 곳이 아닌 그냥 구석진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구석진 곳까지 우리가 느릿느릿 천천히 달려가서 알리자라는 뜻에서 자전거를 선택한 것 같아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돈이겠죠. 저희는 대학생이니까 자전거는 다리만 굴리면 앞으로 가거든요. 걸어가도 되는데 기간 때문에 뭐 타긴 타야 되고 자전거 자전거의 매력도 이렇게 태진이가 말해준 것처럼 모든 걸 느낄 수 있고 천천히 빨리빨리 깊게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경비가 큰 문제긴 하죠. 갔다 오셨어도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독도를 알리려고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아까 초반에 말씀 한번 해주셨는데 이제 축제 기간에 부스 같은 거 활용하셔서 이제 뭐 배지나 뭐 부채 이런 것도 이제 파시기도 하셨고 또 뭐 중앙대에 다니시니까 이제 거기서도 하셨고 최근에 뭐 국민대에서도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고 아까 또 고등학교 네. 친구들 네네. 또 이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하신 만큼 독도가 이제 DOPP 여러분들한테 좀 큰 의미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독도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저한테 독도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도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독도를 가기 위해서 독도를 갈 수 있던 기회가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한 번이랑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한 번. 그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독도를 밟지를 못했어요. 파도가 너무 높아서 독도를 주변을 그냥 돌기만 하고 직접 올라서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다음번에는 꼭 한번 밟고 싶다. 독도에 올라서고 싶다라는 도전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 2달 동안 자전거를 탔던 그 주제도 독도였기 때문에
저한테 독도는 도전의 그런 아이콘, 그런 상징이 된 것 같습니다. 경주 씨는 어떠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도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의무감으로서 애국심으로 시작한 의무감으로 저희에게 다가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대중들의 관심 좀 많이 받으니까 좀 이거에 대한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저를 계속 자극하면서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우영 씨는? 우영 씨는 저 비유를 하자면 성북 책 도서 저는 오래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읽었다가 그냥 접어뒀는데 지금 이제 와서 한 번 더 펴보니까 좀 읽으면서 느꼈던 게 여행하고 프로젝트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뭐 직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연대하고 사랑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나라를 위한 일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삶의 의미가 좀 쌓여간다 생각하는데 저도 독도라는 걸 계기로 해서 조금 삶의 의미, 제 삶의 의미에 좀 더 가치를 더 높여준 것 같아요. 되게 감성 담당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다 같은 역시 생각이었나 봐. 역시 감성 담당은 또 다르시네요. 네. 이번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네. DOPP 저도 몰랐는데 또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우리 사람책 도서관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 DOPP의 활동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가 뭐 특출난 사람들이어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저희도 똑같은 20대 또래 친구들처럼 같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냥 또래 친구들처럼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인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를 보고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좀 이로운 일을 할 수 있구나라고 저희를 통해 자극제가 돼서 저희를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좀 세상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에 뭐 일상에 치여 살고 뭐 일부는 뭐 정치, 사회 이런 뉴스 소식보다 뭐 연예 뉴스를 더 즐겨보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물론 너무 빠르게 돌아가니까 거기에 치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독도 영유권을 비롯한 다른 세상의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세상의 주인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네, 감성 혹시- 담당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할 게 있으신가요? 저도 태진이랑 같은 생각인데 저희가 절대 막 대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평범하고 네. 한 학생인데 사실 여행 갔다 와서 어떻게 보면 그게 뭐라고 이렇게 여기 라디오도 나오게 되고 기사도 나오게 되고 한 게 조금 감사하고 얼떨떨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저희 프로젝트 목적이 지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보고 자극이 돼서 저희처럼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이 대단한 게 아니니까 막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페이스북 홈페이지 들어와서 네. 이제 메시지 남겨주시면 얼마든지 얘기해드릴 수 있거든요. 페이스북에 DOPP 치면 나오나요? 네, 네네, 액팅 네. 프로젝트. 오늘 팔로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 중 하나인데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을 들어볼 건데요. 오늘 2권 추천해 주셨거든요. 먼저 경준 씨가 추천해 주신 책부터 들어볼게요. 어떤 책 추천해 주셨나요? 네, 당신은 도전자입니까라는 책인데 네. 저자가 이동진 씨라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분을 군대에서 있을 때 그 신문을 통해서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분도 미국 자전거 횡단도 하셨고 뭐 사막 마라톤, 아마존 마라톤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자기 꿈을 찾아서 처음에는 몽골에서 영화를 찍는다고 말 타면서 영화를 찍다가 지금은 파일럿을 하겠다고 미국에서 이렇게 파일럿을 직접 경비행기 자격증도 따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진짜 자기의 꿈을 쫓아가는 걸 보면서 저는 이 꿈을 꾸게 됐고, 제가 할 수 있게 해준 어떤 멘토 같은, 만나뵌 적은 없지만 그런 분이고, 이 책을 읽으면서도 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생각을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진짜 해서 여러 가지를 막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추천해주신 책이 있어요. 이거는 하우영 씨가 네. 추천해주신 책인데요. 네, 어떤 책인가요? 숨결이 바람 될 때라는 폴 카라니티라는 분이 쓰신 건데, 내용은 이제 36살에 아주 승승장구하던 의사분이 이제 암을 판정받고 이제 생명이 어느 정도 기한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부터 해서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적기 시작하는데, 그런 내용이고, 이게 보다 보면 이 죽음이랑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이랑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가 어떤 거를 하는 게 정말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거를, 현실적인 거를 제외하고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저한테 좀 질문하게끔 하는 그런 책이어서, 이런 프로젝트 하는데 좀 힘들 때나 아니면 여행 도중에도 그 책 생각도 많이 나고 해서,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읽고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추천해주신 책 꼭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소감 한번 짧게 부탁드릴게요. 경준 씨부터 해볼까요? 처음에는 이제 무모함으로 시작했던 이런 프로젝트였는데 1년 정도 기획을 하면서 생각했던 좀 안 되고 하면서 되게 힘든 것도 많고, 차라리 그냥 내 돈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도전이란 키워드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나름 성공도 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스토리텔링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또 저희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기획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쓰면서 어떤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지만, 저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저희의 도전에 대해 뜻을 함께할 이기 친구들을 저희 모집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솔깃한데요? 저희가 몸소 깨달은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전달할 의지가 있습니다. 후리언 DJ 좀 땡기지 않나요? 저는 진짜 이거 질문지 읽으면서도 생각을 했었어요. 페루를 가지 말고 미국을 가세요. 제 자전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테디님도 소감 한 번만. 저는 오늘 나와서 그러니까 느낀 거는, 친구들이랑 이제 농담으로 시작했던 저희 프로젝트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저희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운이 많이 따라줬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저희 이번 프로젝트가 끝이 아니고, 그냥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의 경험과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서 자극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영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 라디오가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구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쵸, 네. 저는 이거 하면서 이제 친구한테 얘기 들었을 때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런 방송이 있다는 존재 자체를 이제 와서 처음 알았어요. 얼마 전에 처음 알았는데, 이름도 사람책 도서관이라고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성북구 주민들이 조금 부르면 돼요. 내년에 DJ나 PD로 지원을 하시면 네. 어떠실까요? 디자이너나 PD요? 아니, DJ. DJ. 저처럼 DJ나 이렇게 최현준 DJ나 성북구 사람이 아닌데 괜찮을까요? 지금 그럼 여기 저도 거주- 성북구 안 살아. 거주자가 별로 없죠. 저 거주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성북구 분이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난번인가? 서로 성북구 구민이시죠? 했는데 다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분 네. 빼고 다 아니에요. 네. 근데 성북구랑 2년만 있으면 괜찮으세요. 제 친구 2명이 성북구니까. 있네요. 어떻게든 묻어갔으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걸 매년 지원을 받거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게 돼서 네. 올해 이렇게 한 거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열린 사람책 도서관입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 들려주신 길태진,
하우영, 이경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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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이 사람책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성북 구립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성북 사람책 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 성북마을미디어 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